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상원, 하원 민주당 총무들을 화이트하우스로 초치를 해서 미팅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 미팅의 목적은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오늘 회담이 잘 안 되고 이견이 봉합이 안 되면은 오는 12월 21일 예산 마감일 내줍니다. 정부가 폐쇄가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견들은 멕시코 장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겠다. 선거 전에서부터 공약을 해왔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것은 불필요한 일이고 국제적으로 미국의 이미지를 해친다 하는 이유로 또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 밖에도 이 연방 예산 통과를 놓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제재 문제, 특검의 보호 문제, 또 센서스국의 시민권 질문 문제까지 다양한 이견들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미 몇 번 정부 폐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폐쇄가 되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이 디폴트, 채무 분리 행국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국제적으로 큰 소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연방정부의 공무원 봉급 이런 것이 지불이 되느냐 흉흉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정부의 부분적인 폐쇄입니다. partial shutdown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등장하고 있는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막기 위한 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교착 상태를 가져오게 된 중요한 이슈들은 무엇이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트럼프 정부 하에서 government shutdown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지난 1월에 3일 동안 샷다운이 됐었고 그 바로 3주 후에 또 샷다운이 있었습니다만 6시간 만에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마다 의회와 정부가 단기 예산 통과로 연명을 해왔었습니다. 지금이 세 번째 샷다운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미 12월 7일이 예산 마감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단기 예산으로 이것을 12월 21일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 12월 21일까지 2주 동안 협상을 해야 되고 그 일환으로 오늘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총무, 낸시 펠로시 하원 총무가 화이트하우스로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오늘 협상이 이제 성공하지 못하면은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partial shutdown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의회가 정부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한 개의 법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2개의 법안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이 중에 5개 법안은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7개 법안이 아직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일 부분 폐쇄가 되면은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국무부, 법무부, 상무부, 교통부 등의 예산이 고갈이 됩니다. 그러나 국방부, 에너지부, 노동부, Health and Human Service 등은 이미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바로 멕시컨 장벽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13억 달러만 주겠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요약하면은 이미 미국 내 불법 이민자가 1,100만 명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지경이고 이들로 인한 사회적인 병폐가 크다. 고로 장벽을 쌓아서 아예 불법 이민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그런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내 보수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고 대통령 선거의 승리도 중요한 요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난주에도 멕시컨 장벽 문제로 정부 폐쇄를 하려면 얼마든지 하자.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큰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 측의 반론이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것, 멕시코 장벽을 쌓는다고 얘기할 때 who pay? 멕시코 수없이
공개적으로 들은 약속입니다. 멕시코가 돈을 내게 해라. 국내 세금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 주장을 계속 펴고 있고, 이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불법 이민에 대한 추방 단속 체포가 가장 많았다. 이 장벽이라고 불리우는 2,000마일에 걸친 흉물스러운 건축물을 세우게 되면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거부의 상징이 될 것이고 부도덕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사우디 문제입니다. MBS 왕자의 언론인 살해 사건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사우디 왕자에 대한 비난 결의안을 내야 한다. 또 무기 판매를 금지하자. 예멘 전쟁에서 미국이 빠지자. 경제 봉쇄를 하자. 미국이 국제적으로 살인자로 판명이 난 자와 밀착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실리를 내세워서 제재 조치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민주당의 결의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비토하겠다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난관은 시티즌십에 대한 퀘션입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2020년도 센서스 뷰로의 인구 조사 시에 시민권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이것은 당연한 질문이다. 인구 조사를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론을 펴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추방이라든가 이런 불이익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인구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국적으로 하는 조사가 부정확한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반론입니다. 1950년대부터 이 질문은 하지 않아 왔고, 지금도 20여 개의 도시에서 이 질문을 막기 위해서 연방정부를 제소를 한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특별검사, 말러 검사의 보호 방안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에 대한 해고를 금지하는 등 보호 법안을 통과를 하기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쪽에서는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The Mueller's Witch Hunt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 총무인 미치 맥커널 총무는 표결 금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이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 다시 연방 정부가 부분 폐쇄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어제 USA Today가 정부 폐쇄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한 것이 있는데, 요점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정부 폐쇄에 대한 옵션이 어떤 것이 있느냐? A, 남은 7개 법안을 통과시켜서 정부 폐쇄를 완전히 피하는 것이다. B, 또 다른 단기 법안을 폐쇄해서 연기를 하는 것이다. C, 아니면은 partial shutdown을 시키는 것이다. 이런 세 개의 선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정부 폐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런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답이 쉽지 않다. 이것이 답변입니다. 민주당, 공화당 거의 정부 폐쇄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타격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폐쇄를 오히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신이 이를 볼 것이라는 계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멕시코 장벽에 대한 예산에 큰 이견이 있고, 이것이 봉합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13억 달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전쟁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 이론상으로는 예스입니다. 의회가 다시 단기 예산을 통과시켜서 내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의회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화당 하원 의장인 폴 라이언 의원은 딜레이를 원치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정부 폐쇄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진보한 것이고 실증나는 사실은 아닐까? 그런 질문이 있는데, 물론 예스입니다. 2년 동안 벌써 두 번째 폐쇄를 했고, 한 번은 3일 동안, 한 번은 6시간 동안 폐쇄를 한 웃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국제사회에서도 미국이 웃음거리가 되기 쉽다는 의견이 강합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12월 11일 화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경 장벽 예산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가 오늘 회동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셧다운 협박 이후 첫 회동이지만 합의는 요원한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적시모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를 만날 예정입니다. 앞서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는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서거를 맞아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7일부터 21일까지 2주짜리 예산 지출안에 합의하면서 마감 시한을 겨우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환경보호청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노력해왔던 클린 워터 액트의 정의를 바꿀 계획이라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오늘 중요한 물 정책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로 오바마 대통령의 2015년 미국의 물 규정이 새로운 정책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0일간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후 양국 무역 대표가 새 무역 협상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류호 중국 공무원 부총리가 스티븐 머너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와 어제 저녁 3자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품을 수입하고 근본적인 중국 경제정책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관료들은 중국이 선의의 표시로 미국산 대두 수입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여성 마리아 부티나가 연방검찰의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감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법원에 어제 제출된 공판 신청서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검찰과 합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론은 이 같은 형태의 공판 신청은 보통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감형을 받는 경우에 이루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가 오늘 연방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공화당의 거센 공격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화당은 최근 구글이 진보 일색이라며 비난해왔습니다. 특히 구글이 소유한 유튜브 등에서 보수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컨텐츠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언론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증언할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을 청문회에 초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학생들의 자살 사건이 계속 일어나 대학 당국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금년에 4명의 재학생이 자살했습니다. 대학 당국은 이에 따라 부학장급을 교내 상담 책임자로 임명하고 문제 가능 학생에 대한 파악과 상담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 대학에서는 2013년 이후 8명의 재학생이 자살했습니다. 인디애나 하이스쿨 남학생이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해 쓰레기통에 유기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고교 풋볼 선수인 17살 남자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는 지난 토요일 여자친구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인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세무의 상가 떼강도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어제 벅타운 지역에 있는 한 의류 상점에 약 10명의 10대들이 들어온 후 상점 종업원에게 페이퍼 스프레이를 뿌리고 상품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하던 이들을 블루라인 전철에서 체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30도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8도, 밤 최저 29도. 내일 흐리고 오전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이겠습니다. 낮 최고 36도, 밤 최저 27도. 목요일 흐리고 비, 낮 최고 39도, 밤 최저 36도. 금요일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비가 내리는 지역 있겠습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32도입니다.